슬기로운 한우 생활입니다.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면서 한우 농장에는 필연적으로 파리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파리가 늘어나면 한우 농장에는 어떤 피해가 발생하게 될까요? 파리의 종류는 크게 일반적인 파리와 피를 빨아먹는 흡혈파리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파리는 소의 피를 빨아먹지는 않지만 매우 귀찮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운전하는 차 안에 파리 한 마리가 들어오면 매우 성가신 것처럼 이들은 소의 얼굴에 달라붙어 소를 귀찮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큰 위해를 주는 존재는 아닙니다. 문제는 소의 피를 빨아먹는 파리입니다. 피를 빨아먹는 파리가 소에게 큰 스트레스가 되는 이유는 이들의 흡혈 방식 때문입니다. 이들은 주사기처럼 피를 쏙 빨아먹는 것이 아니라 톱처럼 생긴 주둥이나 침으로 소의 피부를 찢는 상처를 내는 방식으로 흡혈을 합니다. 통증의 관점에서 보면 칼처럼 날카로운 것에 베었을 때보다 오히려 종이처럼 무딘 것에 손을 베었을 때 더 큰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종이의 무딘 면이 피부를 더 거칠고 심하게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파리의 주둥이는 매우 예리한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침이 피부를 통과할 때 소가 느끼는 통증은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가끔 농장에서 일하시다가 직접 파리에게 물려보신 분은 이것이 얼마나 큰 통증인지 잘 아실 수 있습니다. 흡혈을 하는 파리의 종류를 자세히 모두 아실 필요는 없지만 크기에 따른 특징을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덩치가 작은 흡혈파리는 피를 자주 많이 먹기 때문에 아예 소의 몸에 달라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파리는 덩치가 작은 만큼 소의 피부를 찌를 때 통증은 상대적으로 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계속 찌르기 때문에 소는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반면 덩치가 큰 파리는 한 번에 많은 양의 피를 빨아먹는 파리입니다. 보통 2에서 5분 이내에 피를 빨아먹고 다 먹고 나면 소의 몸에서 떨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횟수는 적고 흡혈 시간도 짧지만 한 번에 많은 피를 빨아먹기 때문에 소의 피부에 더 큰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결국 소는 이때 매우 강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농장에 파리 끈끈이를 설치하면 이 피를 빨아먹는 파리를 쉽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거의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농장에서 파리에게 쏘인 경험을 떠올려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파리에 쏘이는 경험을 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라 주로 열심히 일을 하고 땀을 흘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피를 빨아먹는 파리는 번식을 하기 위한 영양분이 필요하고 영양분을 채워줄 살아있는 생명체를 멀리서도 찾아내는 능력을 현저히 발달시켜 왔습니다. 멀리서부터 소가 숨 쉴 때 내보내는 이산화탄소와 땀에서 분비되는 성분을 감지하고 이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가까워지면 시각을 통해서 소의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하고 어디가 피를 빨아먹기 좋을지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의 몸에서 다리나 아래 배 쪽에 달라붙어서 피를 빨아먹는 이유는 이 부위가 상대적으로 피부가 얇아서 피를 빨아먹기 좋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아무리 끈끈이로 파리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건 대부분 흡혈하지 않는 지파리이고 피를 빨아먹는 파리는 처음부터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소에게 달라붙기 때문에 이들을 끈끈이로 제거하는 것은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럼 피를 빨아먹는 파리에게는 어떤 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델타메트린이라고 하는 소의 등에 뿌려주는 약품이 효과가 있습니다. 이걸 소의 등에 뿌려주면 이것은 소의 몸에 퍼지면서 직접 소를 흡혈파리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소를 보호할까요? 파리는 매우 작은 곤충이기 때문에 몸을 움직이는 신경체계가 비교적 간단히 작동합니다. 마치 전기 카트의 페달을 밟으면 앞으로 가고 페달에서 발을 떼면 멈추듯이 이런 간단한 구조로 움직입니다. 만약 델타메트린을 뿌린 소에게 파리가 달라붙어 흡혈을 하면 이 약품은 파리의 신경계를 마비시킵니다. 이는 마치 전기카트의 페달을 고장내는 것 같은 효과를 내며 마비된 파리는 곧바로 소의 몸에서 떨어지거나 죽게 됩니다. 파리에게 그만큼 치명적이면 이게 혹시 소에게도 해로운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파리의 약점을 파고든 약이지 소에게는 매우 안전한 약입니다.
휴약기간도 고기소에서는 12시간이며 착유를 하는 소에서는 아예 휴약기간이 없을 정도로 안전한 약입니다. 또한 지속시간이 길어서 한 번 사용으로 약 2달간 흡혈파리로부터 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점도 장점입니다. 이 때문에 실제 한번 사용해 본 사람은 얼마나 소가 받는 스트레스가 줄어드는지 알기 때문에 계속 사용할 만큼 만족도가 높은 제품입니다. 그럼 도대체 파리가 만들어내는 통증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한우 농가에 피해를 줄까요?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비유구입니다. 첫째, 통증과 같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면 소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파리를 피하려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발을 구르거나 꼬리를 흔드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한정된 혈액이 심장과 몸을 움직이는 근육으로 집중됩니다. 반대로 반추위와 소장과 같은 위장관으로 가는 혈류는 급격히 감소합니다. 이것 때문에 위장관 운동성이 떨어지고 소화액 분비가 억제되어 소가 먹은 사료의 소화 흡수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둘째,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은 본질적으로 근육 성장을 억제하고 단백질을 분해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즉, 살이 쪄야 하는 비후구의 근육을 깎아먹는 작용을 합니다. 또한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 근내지방의 정구세포 분할을 억제하여 한우 비후구의 육질 등급 저하를 유발합니다. 하지만 농장을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교감신경이나 코티솔 같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막 피부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반면 평상시에는 사료를 잘 먹고 편안하게 누워 있었던 소들이 갑자기 파리 때문에 불안해하고 누워서 보내는 시간이 확연하게 줄어들면 이건 눈으로 관찰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공감할 만한 내용입니다. 그럼 소가 누워 있는 시간이 줄어들면 어떤 경제적인 손해가 발생할까요? 보통 파리가 주는 고통이 늘어나면 소들이 누워서 보내는 시간이 2~3시간 감소합니다. 누워있는 시간이 길면 반추의 횟수도 늘고 타액의 분비도 늘어나 과산증의 위험도 줄어드는데 이런 자연적인 이점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한정된 혈액의 재배치도 영향을 미칩니다. 소가 누워있을 때 심장으로부터 반추위, 간, 그리고 등심과 같은 골격근으로 가는 혈류량은 서 있을 때보다 대략 20% 이상 증가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비육소에서 골격근으로 혈액이 잘 공급되는 것은 등심 근육 성장에 필요하고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혈액은 산소, 아미노산, 에너지, 호르몬과 같은 성장 신호를 근육에 전달하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원활하게 흐르지 않으면 등심 단면적을 키우는데 방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에게 진정한 휴식과 회복은 누워있는 시간에서 나온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보통 사람도 열심히 일을 하는 시간이 있고 일을 하다 지치면 소파에 앉아서 쉬거나 조는 행동을 하고 밤에는 침대에서 푹 자면서 하루의 피로를 푸는 그런 행동을 계속 반복합니다.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극적으로 사료를 먹고 반추를 하면서 소화시키는 것은 사람의 일을 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소는 앉아 있는 자세에서 때론 멍하게 있기도 하고 졸기도 하고 길지는 않지만 아주 깊은 수면 상태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 시간이 소에게는 휴식이자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절대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조건은 서 있는 상태가 아닌 누워 있는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누워 있는 시간이 줄어든 소는 마치 매일 야근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누적되면 소에게 있어서 깊은 수면에서 얻는 회복의 시간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잠이 쏟아지는 사람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먼저 잠을 자려고 하지 먹고 싶은 식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 기간 누워있는 시간이 줄어들어 잠도 못 자게 되고 휴식도 취하지 못하게 되면 피로가 누적된 소들은 사료통에 붙어서 사료를 먹기보다는 시간만 나면 먼저 누우려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의 변화들은 비육소에게는 매우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다수 비육소에 관해서만 이야기했지만 흡혈하는 파리는 번식 후의 수태율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보통 파리의 숫자가 증가하는 시기는 날씨가 더워지면서이고 번식 후의 수태율이 하락하는 시기와도 맞물리게 됩니다. 보통 제가 불필요한 주사를 최대한 자제하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통증 때문인데 피를 빨아먹는 파리가 만드는 피부의 상처는 주사 바늘보다 훨씬 강력하고 지속적인 통증을 유발합니다. 이 통증은 소를 예민하게 만들고 이것은 소의 호르몬 분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번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호르몬이라는 신호가 원활하게 작동하면서 발정, 배란, 임신 유지가 일어나는 것인데, 만약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바로 수태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이나 강의 및 컨설팅 요청은 고정 댓글에 남겨진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슬기로운 한우생활이었습니다.